복잡할 것도 난해할 것도 없는 그저 예술적인 영화일 뿐. 이게 뭔 소리야? 아무튼 서스페리아 리뷰입니다. 때는 1970년대. 아직 장벽이 무너지지 않은 베를린. 그곳엔 명망 높은 마담 블랑의 무용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부터 이곳을 찾아온 소녀 수지는 월등한 무용 실력으로 단숨에 메인 댄서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용 아카데미는 사실 마녀 굴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과연 수지는 마녀들의 소나기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오컬트 서스펜스 영화입니다. It's all a mess. The one out there.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서스페리아입니다. 자,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이탈리아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인데요. 원작과는 비주얼과 시대상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원작도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서스페리아도 같이 비교해보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영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말씀을 하시는데 스토리 그 자체는 굉장히 간결한 영화입니다. 이곳 아카데미에 마녀들이 있었고 마녀들이 운영하는 무용단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종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 마녀들이 마녀 티는 안 내지만 마녀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인간이 눈밖에 나면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또 그 빈자리에 또 새로운 또 무용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이 마녀들이 그 최고 마녀와 함께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때 이제 이런저런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영화 쉬운데 왜 사람들이 어려워할까? 난해한 영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난해한 영화가 아니고요. 그냥 예술적인 영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난해한가? 그 얘기는 관객들이 익숙해하는 서사의 흐름도 아니거니와 이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은유들을 알았을 때 그게 쉽게 이해할 만한 요소가 없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저 이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람, 그 당사자들이 우리 한번 이런 장면 만들어 볼까? 우리 저런 거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볼까? 말 그대로 도전과 다양한 시도로 가득한 영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술 영화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이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도전 정신이 더 우선인 영화라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장면들로 가득한 것도 아니었고요. 장면 장면의 완성도는 정말 어마무지하게 완성도가 뛰어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냥 이 영화에 아무 장면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순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아무 음악이나 이렇게 배경으로 깔면 뮤직비디오 한 편이 만들어질 만큼 굉장히 세련된 비주얼과 미장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장면 하나 야 저거 대충 툭 하고 그냥 배우가 서 있고 이렇게 찍었겠네가 아니라 야 저 장면을 어떻게 찍었을까? 저거 되게 고생하면서 찍었겠는데 야 저 장면은 와 나는 어떻게 찍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 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로 가득한 영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영화는 이야기 자체가 즐거운 영화는 아니라는 거고요. 재밌는 영화는 더더욱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흥미로운 영화일 뿐입니다. 어떤 서사로 관객들과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만 관객들과 공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어머나 세상에 내 인생 영화야 할 만큼 만족감을 주는 영화는 아닌데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마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영화를 만드는 작가나 감독이거나 혹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거나 어쨌든 왜냐? 이 영화는 오히려 영화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가령 이 영화의 도전 정신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틸다 스윈턴이 연기했던 그 마녀 또 노인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이 노인 캐릭터는 처음부터 저거 특수분장 같은데 목소리도 이상하고 뭐가 좀 이상한데 도대체 누구지? 에이 설마 또 틸다가 저렇게 분장을 했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녀가 맞아요. 근데 그녀가 그것을 연기한 게 어떤 영화의 반전이나 이런 거랑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도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야기 속에서 얘가 얘였고 얘가 이랬고 사실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저랬던 거고 얘가 이랬던 의도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배우 스스로 그리고 그걸 연출했던 연출자 스스로가 우리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라는 도전 정신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야 틸다 스윈턴이 못하는 연기는 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감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왜 어떤 대단히 예술적인 작품들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설명은 이해는 잘
못하더라도 야, 참 대단하다라는 그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영화의 틸다 스윈턴이 바로 그래요.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때 이 영화의 배경 지식을 알고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풍성하게 들어온다, 알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영화는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독일의 가을이라든가 뭐 우파니 우파니 뭐 그런 요소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배경 요소들이 이 이야기에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에요.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타포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들 중에 최근 영화에 뭐 겟아웃이나 어스 같은 영화들은, 혹은 곡성 같은 영화도 있어요. 메타포가 많은 영화들은 이 소품, 이 대사, 이 장면들이 어떤 영화의 줄거리와 이 영화의 캐릭터 혹은 이 영화의 주제의식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뭘 가져다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서 가져다 쓴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아니에요. 독일이 그 시대 때 이랬대. 그래, 그 뭐 알겠어. 독일이 그 시절에 그랬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게 대체 이 영화랑 뭔 상관이라는 거야. 이 영화의 내러티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영화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의 상식을 넓히는 데는 분명히 좋지만, 이 영화 자체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 운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패션쇼 같은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 패션쇼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보면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옷도 막 별 희한한 무슨 막 어디 뭐 그냥 거석대기 같은 거 막 걸쳐 있고 막 이상한 막 화려한 장식 같은 거 달고 막 그런 패션쇼들 하면, 솔직하게 그런 옷들은 뭐 이렇게 우리 보고 야 이거 일상생활에서 입으세요? 어디 이거 뭐 유니클로에서 나온 옷이에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업계,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런 소재로 우리 이런 옷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도전 정신,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어떤 그 안에서 뭔가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한 그런 일종의 예술 쇼잖아요. 이 영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선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을 쭉 전시해서 보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패션쇼 같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영화의 감독인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원래 난해해요. 이분의 영화가 원래 이래. 정확하게 뭐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이렇게 탁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인공들이 어떤 처한 상황들 속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리고 저 대사, 저 눈빛, 저 표정은 어떤 감정일까, 그리고 감정들을 설명 없이 어떻게 영화적으로 보여줄까. 그래서 감독 스스로는 뭔가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연출을 하더라도 보는 관객들은 명확하지 않게 다가오죠. 사실 그런 재미로 보는 영화인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구아다니노 감독의 전작들만큼 또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전작들은 훨씬 더 이해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글쎄 뭐 소재가 소재라 그런지 장르가 장르라 그런지 오히려 전작들보다 훨씬 더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장르 뭐 호러, 오컬트 이런 영화죠. 호러 영화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이 영화 무서우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분위기는 무서운데 뭐 놀래킨다거나 하는 장면들은 없거든요. 다만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저런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리얼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순간순간에는 좀 오싹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마녀 의식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VOD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검열이 될 것 같은데, 검열된 장면이 보기 싫다면 극장에서 보셔야겠지만 아마 지금쯤에는 극장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졌겠지? 와, 정말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은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어떤 잔인함이 뭐 다른 영화에서도 얼마든지 잔인하게 보이는 부분이야. 근데 원래 이제 처음부터 잔인하고 중간도 잔인하고 마지막에도 잔인한 영화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에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 관성 때문에 되게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아우 좀 징그럽네 하고 넘어가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어쩌다 한 번씩 띄엄띄엄 나와요. 띄엄띄엄 나오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막 그런 장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굉장히 괴기하고 막 오싹하고 막 그렇습니다. 마치 그 꿈에 나올 것처럼. 그러니까 왜 귀신 영화들은 보고 나오면 현실에서 뭔가 그런 귀신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무서운데, 이 영화는 오히려 현실에서는 무섭지 않아. 근데 내가 눈을 감고 꿈을 꾸면 뭔가 그 잔상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약간 그 막 짜증나는 거 있잖아. 잠들기 싫고 막 짜증나는 그런 오싹함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는요 생각보다 영화가 정말 길어요. 정말 길고 그래서 지루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럼 엉준에게 이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냐, 추천하는 영화냐? 아닙니다. 노잼이에요.
재미없었어요. 되게 뇌리에 박히는 인상적인 장면들도 많고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이미지를 활용한 인상적인 모습들도 많았지만 재미는 없었어요. 솔직히 이 영화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난 안 들더라고. 솔직하게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재미는 없는데 그렇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보지 마 그거 왜 봐? 라고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가장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영화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우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상 같은 경우에도 인상적인 연기, 인상적인 장면들은 많았었죠. 근데 불친절했고 더 재밌어질 수 있고 더 대중적이 될 수 있는데 못해서 아쉬웠던 거고 이 영화도 그랬어요. 다만 우상은 보고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 컸던 거고 서스페리아는 잘 보기는 했어. 근데 재미는 없다고. 근데 뭐 이제 재미없다고 뭐 망작이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뭐 야, 영화를 리뷰한다는 놈이 뭐 아니 이렇게 어려운 영화도 이해 못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뭐 아유 너 같은 놈이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저의 어떤 느꼈던 점이나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지 영화를 막 크게 막 매스로 막 파헤쳐가지고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영화들은 보면 이렇게 뭐 해석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서스페리아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영화를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뭔가 뭐 분석이다 그러면은 영화의 외적인 이야기들만 쭉 늘어놓더라고. 이 영화는 뭐 원작이 이랬고 뭐가 됐고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그러니까 정작 이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 이 영화의 그 중요한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한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신지훈님께서는 상영관이 너무 없어서 무서웠어요. 네, 뭐 이런 영화를 많이 걸기가 조금. HWS님은 현대미술판 공포 영화 같았어요. 혼란하다 혼란해. 되게 잘 만든 예술 작품인 건 알겠어.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약간 요런 느낌. 좋아요 누르고 튀는 포도리님께서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29금이죠? 잔인해서? 선정적이어서? 그러니까 그 정신적 데미지.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잔인하다고 해서 막 이게 막 뭐 29금이다, 39금이다, 19금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정신적인 데미지를 너의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연령대냐. 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 영화를 홍보할 때 뭐 29금이다 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록 아르텔님께서는 예습과 복습이 필요한 영화,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터널을 숨막힐 정도로 달려나왔더니 도착한 곳은 어디? 그러니까 예습하고 복습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긴 어디? 오집사님께서는 너무 난해하고 고어합니다. 서로 수평적인 이야기가 마주보고 진행되고 있어서 70년대 독일의 상황을 모른다면 TV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좌파와 테러리스트가 어쩐다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더군요. 이 정도면 흥행은 안 하시겠다는 감독의 속마음이 읽힙니다. 원래 이분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전작품들 중에는 물론 막 엄청나게 막 대중적으로 흥행까지는 안 했어도 그래도 보고 나면 막 이해되고 공감되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이런 뭐 영화를 만드는 행위에만 좀 더 집중을 하신 게 아닐까. 후라라님께서는 강렬한 연출 때문에 깜짝 놀라고 틸다 스윈튼이 맡은 배역들을 보고 또 놀람. 큐베다이스키님께서도 틸다 스윈튼 변신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틸다 스윈튼은 원래 가지고 있는 외형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미스테리한 매력을 풍기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또 분장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건 보면 참 나중에는 틸다 스윈턴이 그냥 혼자 틸다가 틸다 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영봉님께서는 미성년 리뷰는 안 하시나요? 이미 했죠? 김하은님께서는 근데 진짜 영화 리뷰는 언제 올라오나요? 이미 다 올라왔죠? 기다리면 하나씩 올라오는 걸 이렇게 재촉하고 이러는 거는 앞으로는 삭제하겠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만 달아주세요. 함콩님께서는 연출들이 공포영화답지 않게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색감이며 의상이며 배우들의 연기도 동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사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주인공 다코타 존슨 같은 경우에도 저 배우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누구지 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 50가지 그레이의 그림자인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인지 아무튼 거시기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랑 너무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편을 거듭할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가셨는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어리게 이렇게 보여서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고요. 또 클레이 모레츠라든가 뭐 그 외에 또 뭐 미아 존슨지 미아 고슨지 하여튼 그분 좀 어쨌든 배우들의 이미지를 보는 것으로도 나름 재밌었어요.
SIS061님께서는 사실 전 톰 요크의 음악을 영화관의 좋은 사운드로 듣고 싶어서 갔습니다. 크크크. 영화의 찝찝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배가하는데 정말 적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훌륭하지만 음악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연에 나오는 음악도 좋았고 공연 그 자체의 퍼포먼스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카짜미7님께서는 끝나고 곱창 먹으러 갔어요. 나도 묘하게 곱창이 땡기더라고. 기현킴님께서는 톰 요크가 영화 전체에 걸쳐서 작업한 OST가 너무 좋아서 꼭 보고 싶은데 공포영화를 못 보는 점 때문에 엄두가 안 나네요. 이번 작의 음악들이 원작의 결이랑은 엄청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에 관한 엉주님의 이야기들이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깊은 어떤 그런 게 없어서요. 그냥 좋은 음악이면 좋은 음악이다, 어울리는 음악이면 좋은 음악이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음악이 영화 장르 자체도 그렇지만 분위기를 많이 캐리합니다. 그리고 음악들이 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뭐 광고라든가 혹은 뭐 다른 영화에서 또 한 번 쓰여도 될 만큼 굉장히 훌륭했어요. YHL님께서는 장기자랑 잘 봤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거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난해하고 어렵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 잘 만들었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재미가 없을 뿐이죠. 뭐 이런 영화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화의 가치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이제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으로 두루두루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화는 분명히 아니고요. 뭔가 좀 독특한 영화 보고 싶다거나 그냥 뭐 예술적인 영화 보고 싶다, 예술 영화라는 게 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이만큼 권해드리는 영화입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